언덕을 올라갈 때 혹은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내 차가 조금만 더 잘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어떤 때는 자동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열받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동차 바꾸지 않고도 내 차가 조금 더 잘 나가게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자동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국산 휘발유 자동차는 가능해요. 어떤 자동차가 가능하고 어떤 자동차는 안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어요. 먼저 자동차 엔진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요. 많은 분은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쉽게 이해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굳이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동차도 될지 판단하실 수 있게 어떤 자동차는 되고 어떤 자동차는 안 될 것 같은지 알려드리겠으니 끝까지 보시기 부탁드려요. 내연기관, 휘발유 혹은 디젤 엔진은 공기가 섞인 연료를 압축하여 폭발시켜서 힘을 얻게 되어요. 디젤은 압축만으로 폭발시키기 때문에 많이 압축하고 휘발유는 많이 압축시키면 저절로 폭발하기 때문에 적당히 압축시켜요. 저절로 폭발하게 되면 노킹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엔진에 손상이 생기게 되어요. 이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많이 압축시킬수록 연비와 출력이 좋아져요. 디젤 엔진은 압축비를 더 많이 올려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휘발유 엔진보다 연비가 훨씬 좋아요. 휘발유의 경우 옥탄가에 따라서 점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엔진을 설계할 때는 사용할 휘발유의 옥탄가를 고려하여 압축비를 정하게 되어요. 옥탄가가 높으면 가능한 압축비가 높아지고 같은 조건에서 연비와 출력이 좋아지게 되어요. 기계식으로 제어하던 옛날 엔진의 경우는 휘발유의 옥탄가가 낮으면 바로 노킹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요즘 엔진은 노킹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점화 시기를 조절하여 옥탄가가 심하게 낮지 않으면 노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경우 출력과 연비가 조금 나빠지게 되지만 노킹이 일어나지 않고 운행에도 지장이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는 전혀 못 느껴요. 엔진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는 사용할 휘발유의 옥탄가를 얼마로 가정하고 설계할까요?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옥탄가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보통 휘발유는 옥탄가 91 이상, 고급 휘발유는 옥탄가 94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보통 휘발유는 93에서 94 정도이고 고급 휘발유는 100 정도이에요. 유럽의 경우 슈퍼는 옥탄가 95, 슈퍼 플러스는 98이에요. 유럽에서는 연비 문제로 옥탄가 91인 일반 휘발유는 판매하지 않아요. 미국은 옥탄가 단위가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사용하는 RON이 아니고 AKI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숫자일 경우 4에서 5 정도 더 높다고 보고 환산하면 되어요. AKI 87인 레귤러, AKI 89인 플러스, 그리고 AKI 91인 프리미엄이 있어요. 환산하여 보면 미국의 레귤러 등급 휘발유는 91에서 92 정도로 우리나라의 일반 휘발유의 법적 기준 정도, 플러스는 93에서 94 정도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일반 휘발유 정도, 프리미엄은 95에서 96 정도로 고급 휘발유와 일반 휘발유 중간 정도예요. 유럽이나 미국에 판매하는 자동차들은 추천 옥탄가와 최소 옥탄가가 표시되거나 사용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BMW 승용차는 추천 옥탄가가 95이고 최소 옥탄가는 91 이상이에요. 추천 옥탄가가 95 이상인 이유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최저 옥탄가가 95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국산 자동차의 추천 옥탄가와 최소 옥탄가는 얼마일까요? 최소 옥탄가는 아마 91일 거로 생각되어요. 우리나라 일반 휘발유의 법적 기준이 91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엔진을 설계할 때 고려된 최적의 옥탄가는 얼마일까요? 불행하게도 국산 자동차들은 공식적으로 표시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등지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엔진의 경우 그 지역 휘발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고의 연비가 나올 수 있게 아마도 추천 옥탄가를 95를 목표로 설계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추천 옥탄가가 95인 경우 옥탄가 95인 휘발유를 넣어줄 때 최고의 출력이 나와요.
그것보다 높은 옥탄가의 휘발유를 넣어도 그 이상의 출력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옥탄가 95를 만들까요? 간단히 주유할 때 먼저 고급 휘발유를 10리터 넣고 나머지는 일반 휘발유를 넣으면 되어요. 물론 주유소에 따라 일반 휘발유의 옥탄가가 차이가 있는데 옥탄가가 낮은 일반 휘발유의 경우 고급 휘발유를 20리터 넣으시면 되어요. 굳이 고급 휘발유를 많이 넣어도 더 이상의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휘발유에 일종의 부유세가 붙어서 지나치게 비싸요. 이렇게 휘발유의 옥탄가를 엔진을 설계할 때 고려한 옥탄가까지 올리면 조금 출력이 올라가게 되고 민감한 사람은 언덕 올라갈 때나 급가속할 때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차이를 못 느낄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그리고 모든 자동차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동차에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엔진의 사양에서 추측이 가능해요. 여기에 필요한 정보는 압축비와 터보의 장착 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BMW를 예로 들면 압축비가 11대1이고 터보가 없는 520i의 추천 옥탄가가 95이고 압축비가 10.3대1이고 터보가 있는 530i의 경우도 추천 옥탄가가 95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독일 자동차들과는 달리 엔진의 사양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 2010년 이후 생산된 모델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 주로 외국에 팔리고 있는 모델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해당하는 국내 모델명으로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압축비가 11 이상인 자동차는 모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약 절반 정도가 해당할 것 같아요. 주로 수출에 같이 사용되는 엔진들이 해당하여 배기량이 클수록 가능성이 높아요. 전부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고 화면의 자료로 보여드리겠어요. 2500cc 이상의 엔진은 대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400cc 이하의 엔진만 설명해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모델명이 지사멜인 1000cc 터보 엔진이 있는데 자료에 따라 압축비가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해요. 아마도 같은 배기량의 엔진에 터보를 달았다면 압축비 10.5가 맞을 것 같고 고급 휘발유를 섞어 넣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요. 특히 1.0 터보는 작은 출력을 가진 엔진이라 경사길 주행할 때의 효과를 쉽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요. 혹시 해당 차종 가지신 분은 실험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는 모델명이 지사 FD인 1600cc 엔진을 가진 엑센트와 리오예요. 압축비가 11대1이니 옥탄가 95로 만들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그리고 그랜저와 K7에 사용되었던 2400cc 지사 KJ 엔진도 해당할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에 사용된 3800cc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은 애킨슨 사이클이라는 연비가 좋은 엔진으로 고속 회전이 어려운 엔진이에요. 이 엔진은 특히 저속 사전 점화라고 하는 특수한 노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휘발유의 옥탄가를 조금 높여주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요. 그 외 고배기량 자동차는 대부분 옥탄가 95를 넣었을 때 다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출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아 예민하지 않으시면 효과를 느끼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요. 이상으로 고급 휘발유를 섞어서 엔진의 출력을 조금 올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어요. 자기는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의 반응에 민감하여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즐거운 자동차 생활하세요.